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영국에 와서 어떻게 친구를 만들 수 있었는지 친구 사귀는 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방법, 저의 영어 전과 후를 비교해보며 어떻게 영어를 빨리 늘 수 있었는지 다양한 팁들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영국 유학을 준비 중이시거나 영국 유학을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영어에 관련해서, 친구에 관련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국에서 친구를 사귀었던 방법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학생, 석사학생, 박사학생이라는, 그리고 어학연수 학생이라는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베네핏을 이용하는 거예요. 학생이면은 학교를 자주 가게 되잖아요. 학교를 가게 되면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게 되고 맨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저는 주에 사회 수업이 있었는데요. 매주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한 명 한 명씩 말을 트고 알아가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밥도 같이 먹고 있고 어느 순간 파티도 같이 가고 정말 친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시라면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이 가장 친해질 확률이 크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흔한 방법인데요. 친구를 사귀고 나서 그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친구랑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친구의 친구도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되거나 그래서 같이 먹자 하다가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친해지고, 저에게도 가장 흔한 형태였는데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우리의 친구의 그룹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파티나 펍을 가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친구는 내 친구야. 이 친구는 이 수업에서 만난 친구야. 저 친구는 나랑 같이 사는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친구 인맥을 넓혀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는 기숙사에서 진행되는 소셜 이벤트에 참여하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기숙사 주거 방법 등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기숙사에 살면서 저는 공립 기숙사, 저는 학교에 연결된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매달 재밌는 활동들이 꾸려져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매주 참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기숙사 안에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런던에서 새로운 경험도 쌓고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고 문화도 알아갈 겸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서 공감대가 맞는 친구들을 만나기. 공감대가 맞는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재밌는 활동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저한테는 정말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히 대학교에는 동아리가 정말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완전 동아리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정말 신기했던 동아리들은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들어가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동아리, 또 다른 유익했던 동아리들은 언어 배울 수 있는 동아리, 종이접기 그런 아트 동아리, 그림 동아리, 댄스 동아리, 아니면 음식 먹으러 가는 동아리, 아니면은 영화 보는 동아리, 그런 등등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동아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 동아리, 법 동아리, 봉사 동아리, 이렇게 동아리들이 정말 저희 학생들에게는 CV에 들어갈 만한 저희의 사교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항목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좋은 일을 하며 재밌는 활동을 하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아스 MUN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매주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트레이닝을 같이 하고 토론을 하면서 매주 만나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대화 나누고 밥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었답니다. 다섯 번째, 알바, 영국에서 일해보기. 제가 영국 문화를 더 깊게 배워보고 영국 사람들도 만나고 여기 영국 슬랭 같은 그런 단어들도 배울 겸 제가 펍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여름에 펍에서 몇 달간 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영국 문화를 배우려고 시작했던 알바에서 저 나이대 친구들부터 각 나라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펍 알바를 그만둔 상태에서도
마음이 맞았던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여행도 가끔 다니고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험도 쌓을 겸 알바를 한번 해보시면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찐 런던, 찐 영국 사람들부터 알바에서 친구들을 자동대로 만들 수 있었던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Language Exchange라고 지금 소아스 대학교에 한국 동아리가 있어요. 한국 동아리에서 한국 문화에, 한국 언어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분들이 참여해서 언어를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영국 친구들과 다양한 친구들이 참여해서 한국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여러 친구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조금 더 공감대가 많으니 만들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유학 와서도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방법. 제가 처음에 호주를 영어 공부하러 갔을 때에는 고등학교 때 흔하게 배웠던 지문들을 겨우 읽을 수 있었던 정도였고요. 스피킹은 배운 적이 없었고 학교에서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말은 거의 해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가끔 가다가 포럼 같은 이벤트에 참여하면 번역기와 함께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요. 제가 영어를 파운데이션 과정 포함해서 20개월 정도 영어를 배운 후에 영국에 넘어오게 되면서 그때는 제가 영어를 일상생활 대화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정도였고 그래도 하지만 부분 제가 모르는 영어 단어도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왔기 때문에 다른 화법 그리고 슬랭들 이분들만의 대화 주제들은 조금 끼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영어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며 대화하기. 이것은 아까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방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말했던 내용과 조금 겹치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교수님과 면담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매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어로 매일 토론하고 밥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동대로 영어가 늘어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기록을 해두고 그 단어를 꼭 써보는 그 과정까지 응용해보는 과정까지 꼭 한 번에 마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단어는 제 단어가 되었고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영어 단어력이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특히 한국인이 극소수라 제가 아는 한국 친구가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극소수인데요. 한국 친구가 없기 때문에 영어만 쓰게 되어서 성장이 더 빨리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국 온 만큼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며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놓는다면 꾸준한 배움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지금 제 직장에서는 특히 영국 토종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다양한 억양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저에게 약간 영국에서 쓰는 슬랭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손님이든 저의 매니저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든 제가 모르는 단어를 하나 듣잖아요. 그럼 바로 물어봐요. 그 단어 무슨 뜻이야? 물어보고 그 단어 적은 다음에 이 단어 이렇게 쓰는 거야? 물어보고 응용할 수 있는 거 확신을 가지고 그날에 제가 바로 그 단어를 써봐요. 그러면 그 단어는 제 영어가 되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팁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물어보기 아니면 적어두고 나중에 꼭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물어보기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영어를 쓰시는 분들에게서 픽업해오기 그게 가장 제가 영어를 빨리 늘 수 있었던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기회들 지원해보기 인턴십 같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뽑혔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 되게 의미를 두는 편인데요. 그 과정에서 영어로 조사도 해보고 인터뷰 준비도 해보고 CV 피드백도 커리어팀에게 받아보고 어떻게 더 훌륭한 페이퍼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딱히 그 프로그램이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기보단 미래에 나중에 일을 지원하게 될 때 그때 써먹을 수 있게끔 지금 한번 미리 도전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예비로 준비해두면서 나중에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영어 CV 작성부터 시작해보았는데요. 지금은 영어 CV 작성도 쉬워졌고 인터뷰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나 영어가 향상되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빠른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또 동아리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영어를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어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해보면서 다양한 분야에 본인을 담가보면서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편안하게 영어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지금 영어가 조금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으니 영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나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해보자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한번 일단 빠져들고 열심히 혼자 챌린지해서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자는 생각으로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관심 있거나 흥미로워 보이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활동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그냥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영어 실수를 조금 만든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고쳐줄 수도 있고 제 실수들을 지금 대학교 상황일 때는 비즈니스 상황에 나가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무조건 본인을 혼자 외딴 곳에 던져보는 게 아주 좋은 나중에는 좋은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공 관련 서적 또는 뉴스 시청하기. 저는 전공이 국제관계 정치이다 보니 세계 현안들을 꿰뚫고 있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또는 시간 날 때마다 뉴스 시청을 계속 해주었어요. 화장할 때나 밥 먹을 때나 계속 귀는 열어두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제가 워낙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한번 봐보자 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시사 상식이 쌓이고 그리고 연예 뉴스 또는 스포츠 뉴스 이런 정보력들이 쌓이면서 이야기를 나눌 뻔만한 주제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영어로 다양한 표현들도 배워볼 수 있었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국말로도 자주 하듯이 예를 들어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했대. 지금 어떤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흔하게 나누는 내용들이잖아요. 한국말로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영어로 배우고 하다 보면 대화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표현을 가져다가 실제 대화에 적용하다 보면은 그 주제에 관해서는 영어가 막힘없이 나올 수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연극 프로그램 또는 유명한 TV쇼, 토크쇼 같은 시청물들 감상하기. 친구들 사귈 때나 대화를 나눌 때 또 공감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영국은 밈과 같은 그런 자료들이 정말 널리 퍼져 있고 많이 사용되는데요. 실제 대화 속에서도 그런 밈들도 퍼져 있는 나라라 영국 문화를 이해하고 대화 주제거리를 따라가는 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볼만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대화거리가 하나씩 늘어나고 낯선 대화에 난감해할 경우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작년에 러브 아일랜드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펍에서 일했을 때나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모든 친구들이 러브 아일랜드를 얘기하더라고요. 남녀 상관없이.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시청해 봤는데요. 내용도 완전 캐주얼한 영국 친구들끼리, 영국 커플들끼리의 대화여서 제가 거기 안에서 픽업할 수 있었던 영어 대화들과 영어 표현들이 정말 많았기도 했고 그 쇼 내용들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이해할 수 있었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리스닝도 키우고 그거를 실제로 친구들과 대화해서 사용하면서 스피킹도 키우고 일석이조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세셔널 과정이라고 해서 1학년 때 국제학생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데요. 국제학생이 아니어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 만큼 국제학생들에게 우선권위가 주어져 있고 학교에서 제공해 주었던 프로그램 종류들은 문법 수업, 어떻게 에세이 쓰는지 그리고 인용하는 방법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스피킹 등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하나씩 쪼개가지고 전문적으로 주 1회씩 이렇게 수업을 해주셔서 국제학생들이 영어의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저도 그때 문법 수업과 레퍼런스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문법 수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었던지라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진 못했지만 인용하는 방법을 배웠던 수업은 정말 유용했는데요. 인용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하버드, APA 이런 식으로 자료들 종류마다 어떻게 인용해야 되는지 그런 형식들도 달랐기 때문에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1학년 초반 때 타이밍 딱 맞게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셔서 바로 몇 개월간 인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워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제가 스피킹 수업을 참여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딜리버리, 전달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거기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리고 유용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튜터분께서 내가 영어를 말할 때 너무 부드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발음과 영국의 발음, 그리고 인토네이션 그런 것들이 비교해 주셨는데요. 높낮이 그리고 스트레스가 조금 적은 언어다 보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때도 조금 부드러운 억양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단어들을 조금 더 스트레스를 넣어가지고 말하면 나의 전달력이 높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바로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인세셔널 코스에 가서 본인이 취약하거나 향상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다 보면 영어는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차근차근 늘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인을 낯선 곳에 빠뜨리기, 던져놓고 그때 해결하기. 영어에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영어에 관련해서는 그냥 한번 던져보기. 나중에 사회생활 나가서 영어에 부딪히는 것보다 지금 확 부딪혀가지고 해결해 놓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한번 부딪혀보고 영국 마트 가서 점원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교수님들과도 자주 얘기를 나누며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쌓여서 본인만의 영어가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영국 오셔서 또는 지금 영국에 있는 분들은 마음 맞는 친구들도 만들고 영어도 향상시키며 재밌고 즐거운 유학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